안녕하세요. 노스아메리카 헤비트럭커입니다.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42분이고요. 밖에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저는 어제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의 마지막 포테이토를 픽업해가지고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토론토 지역으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아직 토론토까지는 약 1200km 1300km 정도 남았고요. 오늘 다 못 가고 어차피 내일 오전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아침에 출발할 때는 이제 비가 좀 내렸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지금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날씨는 지금 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캐나다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트럭 드라이브를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번에 제 영상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너무 이제 자줄거리한 거 빼고 키포인트 위주로 해서 단순하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도전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쉽게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지금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요. 또 이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제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로 시행한다 해도 보통 보니까 한 1년 이상 유예 기간은 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진행했던 사람들, 그 이후에 진행했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트럭을 하기 쉬운 그런 이민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 중에서도 이제 트럭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들을 제 경험과 그리고 현재 지금 캐나다에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트럭 드라이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트럭 드라이버를 통해서 어떻게 이민이 가능한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이민의 종류는 두 가지로 이제 일단은 구분하시면 돼요. 연방으로 바로 하는 연방 다이렉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주정부,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제 각 주정부의 권한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민이 좀 까다로운 주도 있고 또 의외로 좀 쉬운 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어떤 주는 이민이 좀 까다롭고 어떤 주는 조금 더 느슨한가? 이것은 그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는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문턱을 좀 낮춰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남아 도는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경우는 약간 문턱을 좀 높여놨어요. 그래서 영어 점수나 이런 것들이 좀 높고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론토 쪽은 이제 트럭 드라이버를 하시기에는 캐나다에서는 최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토론토의 브램튼이나 이런 것은 트럭의 메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트럭 드라이브를 하시려면은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수익과 그 다음에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가를 군데군데 중간중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현재 토론토에서 미시사가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 회사도 이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상황이나 이제 토론토 전체적인 상황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주로 동부를 위주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갑니다. 근데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었고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 지금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빼고는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녔었고요. 캐나다도 유콘 지역만 빼고는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럭 드라이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하느냐, 이제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캐나다에서 이 트럭 드라이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어차피 불법이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고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간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비지터 비자가 6개월입니다. 기본으로 6개월 받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기간 안에 더 머물고 싶다 그러면은 6개월을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캐나다 밖을 벗어나지 않고도 1년까지는 캐나다 내에서 여러분들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물면서 돈이 많아서 전혀 수입이 없어도 살 수 있다면은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냥 놀면서 그냥 카지노 다니면서 이렇게 사시면 돼요. 굳이 일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근데 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일을 해야지만이 가능하게 이제 먹고 살고 그러는 거지. 여기 캐나다 와서 그냥 일 없이 먹고 산다면은 1년에 10만 불 까먹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냥 천지 차이예요. 그래도 한 달에 몇천 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1년에 얼마를 까먹느냐 이제 그게 그 금액이 정해질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워크 퍼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크 퍼밋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클로즈 워크 퍼밋이 있고 오픈 워크 퍼밋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이라는 것은 캐나다 전역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워크 퍼밋은 그냥 그 작업장에서 그 허가를 내줬던 그 작업장에서밖에 일을 못해요. 그 회사를 떠나면은 그 퍼밋 자체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오픈을 받고 어떤 사람이 클로즈를 시작해야 되는가 이건데요. 그러면은 오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30세 이하는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1년짜리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학생 비자를 통해서 공립 칼리지를 2년 다니고 그 다음에 졸업해서 3년짜리 워크 퍼밋을 받는 것입니다. 오픈 워크 퍼밋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는 배우자 유학을 통해서 그 또 다른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트럭 드라이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번째 방법, 배우자 유학을 통한 이제 오픈 워크 퍼밋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제 비자 오픈 워크 퍼밋을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그 클로즈 워크 퍼밋은 어디냐? LMIA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클로즈 워크 퍼밋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워크 퍼밋과 이제 그
오픈과 이제 클로즈의 그 성격을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 워크 퍼밋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거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 그 퍼밋을 받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학생 비자, 배우자도 뭐 배우자가 없거나 아직 미혼인 상태거나 아니면은 또 배우자가 있다가 잠시 사라졌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배우자를 구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LMIA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럭 드라이버를 하기 위해서 LMIA를 통해서 이제 그 워크 퍼밋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다른 직업을, 그러니까 쉽게 받을 수 있는 다른 직업, 다른 주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영주권을 먼저 받는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직업을 택해서 거기서 만약에 LMIA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트럭 드라이버를 이제 도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리고 바로 트럭 드라이버로 바로 LMI 사업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LMIA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방을 통한 이민, 그리고 주정부를 통한 이민, 이것을 이제 연방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보통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PMP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대략 그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트럭 드라이버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연방의 다이렉트 프로그램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99%가 제 구독자들 이렇게 성향을 보면은 그걸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0세 이하가 되고 어느 정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어 실력이 뭐 IELTS 7.8점 이상 되고 이러시는 분들은 뭐 해서 하면은 바로 뭐 6개월, 3개월 안에도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인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연방 2 프로그램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2에 지원할 수 없으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LMI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워크 퍼밋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클로즈라 그랬죠. 클로즈. 그래서 이 사업장에 처음에 본인에게 그 잡오퍼를 주고 나를 고용해줬다는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는 조건이고, 이 사업장을 떠나면은 그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이 점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주권 나올 때까지 더럽고 치사해도 뭐 참고 이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그게 평생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그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경우면은 좀 참고 견딜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트럭 드라이버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잠깐 돌아서 다른 직종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트럭 드라이버 이제 영주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면허증을 따서 트럭 드라이버를 시작하는 방법, 이거 있는데요. 이제 LMIA를 통해서 직접 트럭 드라이버로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LMIA를 통해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뭐 여러분들이 이민을 어떻게 하고 뭐 직업군이 뭐고 뭐 이런 것들 제발 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자, 일단은 캐나다 내에서는 트럭 드라이버로 이민은 됩니다. 내가 내 직업군이 트럭 드라이버가 이민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만 알면 되지, 뭐 NOC 직업군이 뭐고 뭐 A가 뭐고 거기서 B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뭐 NOC 직업군의 A라 그러면 A 직군에 뭐 여러분들이 뭐 치과 의사고 뭐 변호사고 뭐 의사고 그렇습니까?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그런 완전한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거기에 전혀 해당되게 알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사로 도전을 해서 영주권을 받겠다 그러면 요리사 부분에서 영주권 코드 진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된다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뭐 100가지를 캐나다 전체적인 직업군을 캐나다 정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그걸 뭐 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트럭 드라이버를 한다 그러면 트럭 드라이버로 가능하느냐 이것만 해서 가능하다. 누군가가 영주권을 신청했고 분명히 홈페이지에도 CIC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주정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그러면은 자 LMIA를 통해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LMIA를 가진 사업장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트럭으로 바로 도전하시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트레일러 면허증이. 그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진행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클래스 A라고 하는데 트레일러 면허증을요. 뭐 클래스 1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미국 같은 건 CDL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뭐 한국에서처럼 뭐 3일 만에 뭐 이렇게 면허증을 따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여기서 법적으로 103.5시간을 학원을 이수를 해야지만이 면허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면허 시험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캐나다 들어오고 오영부 하다 보면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빨리 진행한다 해도.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 캐나다 트럭 회사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가끔 그런 이제 이주공사들이나 뭐 브로커들이 어떤 학원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 해도 그것도 다 1년 이상 걸립니다. 거기서 가서 학원에서 또 6개월 동안 뭐 하고 다 학원하고 관계된 거지 뭐 그런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보니까 뭐 그냥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업체가 있긴 있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몇 분 이제 거기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별 뭐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트럭 드라이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능도 할 수 있겠죠. 돈을 많이 주고 내가 면허증 딸 때까지 기다려 달라 해가지고 뭐 미리 이제 뭐 이주공사 그 사람들이 뭐 작업을 해놓은 그런 업체들하고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해서 뭐 어떤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라면은 뭐 가능도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고요. 그런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를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공짜로 해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그 돈을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지불해 가지고 이제 시간과 돈을 지급을 해서 이제 그것을 얻는 방법도 있으려는데 거의 이제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따려면 캐나다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워크 퍼밋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지터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면허증을 따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은 뭐 놀아도 되고 여기서 일만 안 하면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 무조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다른 것은 해도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면허증 정도는 딸 수 있어요. 충분히 뭐 6개월 동안은 뭐 어디든 뭐 여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따고 면허증을 따고 2, 3개월 만에 면허증을 따고 그 다음에 LMIA를 가진 사업장을 찾아보자고요. 분명히 LMIA가 트럭 회사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토론토 내에서. 근데 그것을 이제 LMIA라는 게 뭘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LMIA라고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 L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M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LM. 뭐 다른 건 뭐 LMIA 뭐 이게 무슨 약자다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이걸 뭐 LMIA라는 게 뭐 레이버 마켓 그다음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번역해봐야 노동 레이버는 노동 그리고 마켓 시장 그 다음에 영향 임팩트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평가 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무슨 뭐 LMI라고 뭐 노동 시장 영향 평가 이게 무슨 뭐 워크폼이다 관련이 있을까?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LMIA라는 것을 이름인데 이 취지는 이 본래 뜻은 뭐냐면은 캐나다 내에서 인원을 충원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외국에서 이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려니까 허가해 주세요. 정부의 사업주들이 요청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사업장이 LMIA의 조건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LMI가 그거 조건에 만족하느냐 그건 없어요. LMIA는 사업주가 정부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런 진짜. 그러니까 뭐 사업 규모가 얼마고 뭐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뭐 그거 설명하는데 머리 아픕니다. 그거 전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서류 한 장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그 LMIA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찾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찾으면 돼요. LMIA. 그래서 가서 자 내가 트럭 드라이버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도 경력도 있고 면허도 있다. 자 너네 잡오퍼를 주겠냐 마느냐 이제 그 사람들이 봐서 이 사람이 뭐 경력도 있고 충분히 뭐 가능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잡 오퍼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서 그 여러분 이름으로 신청해주는 LMIA 그 용지하고 그 다음에 잡 오퍼만 가지고 그냥 보도 가면 돼요. 그리고 한국 나가셔가지고 다시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받으셔도 되고 그냥 그 LMIA 자체가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노동자를 데리고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나다 내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캐나다 밖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미국 국경으로 가는 거예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캐나다를 벗어납니다. 일단은 바로 그 보더라인만 통과해가지고 바로 유턴해가지고 캐나다 보도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캐나다를 벗어났다는 것을 미국 보도에 가가지고 확인을 받고 그것만 가지고 다시 캐나다로 가면은 이제 거기서 워크퍼밋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행기 타고 나가야 돼요. 다른 나라로. 미국 보도로 가기 싫으면은 미국이 싫어서 미국에 발도 안 붙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든지 홍콩으로 가시든지 남미를 가시든지 어디든 나갔다가 다시 캐나다로 들어오는 공항이 이제 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항 입국장이. 어차피 하늘의 보도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LMIA를 가지고 이제 워크 퍼밋을 받으면 이제 상황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LMIA를 사업장을 이제 어떻게 찾을 건가?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다 땄어요. 그리고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광고도 보고 이제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LMI를 지원해준다 그렇게 광고 낸 회사들도 있고 전혀 그런 광고를 안 낸 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페이스북을 해서 뭐 그냥 대충 또 암암리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원래 LMIA라는 것은 외국에서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사업장에 그 맞는 인원을 배정을 해줘요. 그러면 A라는 트럭 회사가 그 해에 LMI를 15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고용할 수 있는 15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LMIA를 가지고 워크 퍼밋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민하고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워크 퍼밋을 받았으면은 그 회사에서 9개월만 일하면 돼요. 9개월만 일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온타리오주 노미니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온타리오주에서 발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민을 신청할 수가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서류만 연방에다가 보내주면 돼요. 이게 이제 이민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LMIA가 이렇게 영주권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고 워크퍼밋을 받아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첫 번째 길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오면은 그냥 주겠습니까? 물론 정부의 원칙대로 그렇게 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회사들이냐? 자, 그렇지 않는 회사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 LMIA가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해준다 해서 광고를 내가지고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격증 이제 트럭 드라이버 이제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자기 자체적인 그 드라이빙 테스트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난히 합격이 되면은 이제 그때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35,000불을 주면은 잡오퍼를 주겠다. 이제 이런 쓰레기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작년에 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찾았는데 이제 그 회사는 정말로 캐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법칙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그냥 그 자격이 되는 그런 것들만 심사를 해서 드라이빙 테스트해서 이게 잡오퍼를 내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그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들이에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주공사에서 이민을 하려는데 캐나다에서 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LMI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찾고 싶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공짜로 해줄게 하는 그 이주공사가 있는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와가지고 직접 해야 할 일들을 그 사람들은 미리 여기 현지 직원들을 통해서 하든지 자기들이 와가서 하든지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놨어요. 미리. 그래서 LMI를 자기들은 여기 업체에서 몇 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국에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거 보냅니다. 그리고 한 장에 얼마씩 해가지고 돈을 받고 여기 고용주 얼마 주고 이주공사 지들은 얼마 떼어먹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돈을 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돈만 주면은 이렇게 그렇게 찾아서 이제 쉽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럭 드라이버는 아직 그런 것을 쉽게 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어려워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그냥 사람만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트럭 드라이버는 캐나다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103시간이라는 것, 103.5시간이라는 것을 학원에서 이수를 해야지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하기가 힘들어요. 지들이 한다 해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면허증을 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렇게 찾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LMI를 가지는 사업장을 찾아서 이제 잡어퍼를 받고 워크 퍼밋을 받는 방법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면허증을 따셨던 분이 이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면허증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제 구독자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에 어플라이 했던 회사에서도 계속 사람을 모집하는데, 뭐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 어플라이를 해보죠.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예. 한국에 다 있는데 사람들이 한국에서 언제 갈까 준비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뭘 어떻게 해봅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처음에 딱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상담해보세요. 그 광고 나오는 건데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뭘 어떻게 원하는 것. 당신 캐나다에 있느냐, 뭐 얼마나 몸을 쓰냐,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면허증 있느냐. 면허증도 없는데 뭘 어떻게 어플라이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트럭 드라이버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면허증을 먼저 따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고 전혀 몰라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민에 필요한 서류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챙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요.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한번 여행 연습을 해보세요. 뭐 그래 나쁘진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LMI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그러면은 먼저 들어와서 이제 면허증을 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배우자 유학이나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다 면허증을 먼저 따는 게 우선입니다. 그나마 시간을 여러분들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배우자 유학도 그렇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또 이제 그 배우자 유학이나 이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왜 그런 게 필요한 건지를 다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제 LMIA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 도전하느냐 그 방법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이민을 어떻게 하고 뭐 이민 서류가 뭐 그런 거 전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한국의 영문 면허증만 받고 와가지고 일단 면허를 따고 나서 보자고요. 그 다음 절차는 면허증 딴 다음에 그때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서류 하나도 안 들어가요. 워크퍼밋 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그냥 오시면 와서 면허증만 따시면 돼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민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절차가 있고 뭐 연방에서 무슨 법이요 이민법이 어쩌고 저쩌고 백날 거기서 공부해봐야 그 평생 그 한국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그냥 무작위 면허증을 따놓고 보면은 그 다음부터 길이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놓고 뭐 영주권 신청 방법이랄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트러커로 하고 싶다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를 캐나다로 올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여러분들이 학원비하고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비용만 되느냐 마느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뭐 NOC 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영주권 신청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왜 필요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이민 이주공사나 그런 사람들하고 전화해서 물어봐도 나도 헷갈려요.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은 이건 제가 더 헷갈려요. 왜 저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들에게 의뢰를 하고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걸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가 한다 그러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제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생각대로 해요.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쉽게 얘기하고 이거 외에는 필요 없다고 백날 얘기를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터넷도 뒤져보고 이놈이 진짜 이거 뭐 뻥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그냥 거짓말 하는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더블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여러분들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과정 중에서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결론을 내보니까 이거더라 이겁니다. 전혀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정보를 찾겠다고 그냥 인터넷 뒤지면서 그 쓸데없는 정보들만 막 늘여놓고 몇십 페이지 되는 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결정내면 되는 거고요. 이게 결정이 나면은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면허증 따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LMIA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 LMIA하고 그러면은 뭐 요즘에 또 뭐 핫한 프로그램들 RNIP, AIPP 이것은 또 뭔가 한번 보자고요.